자, 내란 특검이 그 윤석열의 그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죠.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법조계에서 10년 정도를 많이 예상을 했었고 결심 공판하면서 예.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니까 그 공수처 체포방해로 5년, 5년 그리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3년, 3년. 그리고 허위선포문 작성으로 징역 2년 이렇게 그래서? 합해서 네, 도합 10년이 나왔군요. 예, 그렇게 구형을 했죠. 예. 자,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범죄다라고 하면서 구형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단 검찰 측의 입증이 다 끝났다고 하니 저희들에게도 저희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증거 조사와 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통상적인 형사 재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좀 피고인에게도 그 증거를 피고인의 입장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심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고 재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변동된 상황에서는 특검법의 취지대로 6개월 안에 최대한 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고, 그러니까 공수처 체포방해는 여러분들도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이제 중간에 증인들 나와서 보면 국가기관인 경호처를 방탄용으로 권력을 사유화했죠. 공권력을. 예. 그래서 5년이라는 가장 높은 구형이 받은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나중에 CCTV나 이런 저런 증언들을 통해서 봤는데 너무 좀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비화폰 삭제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좀 무의미하게 그러니까 한 거고, 그리고 허위 선포문 작성이 이게 우리 공문서 조작한 대국민 기만행인데요. 그 사후 공포문을 이렇게 만들었죠, 일부러. 예. 그런데 이게 2년밖에 안 되지만 뭐 도합 10년이니까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허위 공문서 작성이 유죄로 해서 이 부분이 이제 1월 16일 날 선고가 되죠. 예. 이게 유죄로 되면 요게 우리 내란의 모든 그 증거의 상당 부분이 인정이 되는, 그래서 이게 내란에서 절대 뭐 이렇게 무죄나 아니면 좀 형량이 약해질 수 없는 스모킹건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을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 2년인데 좀 네. 약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법정형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이제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이 부분이 어떤 의미냐면 문서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 되면 예. 지금 윤석열이 자꾸 정당화를 시도하잖아요. 뭐 국민의힘에서도 약간 내란 동조당이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 계엄을 했지만 내란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뭐 2시간 만에 해제됐다 그런 이유를 예, 들면서? 경고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엄할 만한 뭐 계엄의 그 절차에 맞는 뭐 이유가 있었다는 자꾸 이제 정당화를 시도하는데, 당시에 만약에 이 사후에 조작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로 인정이 되면 당시에 이미 모든 사람이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스스로조차. 그래서 요 부분에 저는 유죄가 좀 왜냐하면 지금 저도 막 처음엔 헷갈렸는데 지금 16일 날 선고되는 오늘 구형이 10년 된 요거는 내란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내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죄, 이 죄가 2월에 직위원 부장판사가 예,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가 나면 형량은 2년밖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그럼 내란 자체가 인정되는 겁니다, 사실. 예. 네. 그렇군요. 역시 변호사라 다르시네요. 날카롭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특검의 구형률을 추가로 보면은 특검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 그리고 또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부하들한테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 걸 지적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특검에서 되게 그 교묘하게 법기술로 흐렸다 이런 것하고 모든 권한을 자기가 행사해 놓고 정작 문제가 생기니까 하급자들이 잘못했다라고 그 가장 윤석열이 얘기한 것 중에 웃긴 것들은 너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무죄로 일단 하면은 이 모든 게 다 된다. 네. 제 생각에는 너네들 다 유죄로 하고 나를 빼달라 이런 얘기를 암암리에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예. 재판을 받고 자기는 구속돼 있으니까 증거인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가 무죄가 돼야 니들도 무죄가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논리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 재판정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부하들은 유죄가 될 것 같은 상황을 자기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그래서 앞뒤가 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몰랐다. 그거 네가 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렇죠. 나는 살고 봐야겠다. 이런 정말 이 국민의 대통령으로서도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저런 쪼무레기 조폭 두목으로서조차 전혀 걸맞지 않은 그냥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부하 입장에서는 심정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자꾸 양심 고백이 나오고 그 재판들을 보면은 뒤늦게 반성한다. 지금 1년 지난 이 시점에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뭐 정말 반성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윤에 대한 그런 억울함이 복받쳐 오르는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전에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기억이 나는데 윤석열이 막 뭐라고 하니까 곽종근이 내가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때 한동훈 데려와서 총선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처음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그 어떤 증인도 윤석열하고 같이 대질 법정 공방에서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막 네, 맞아요. 그런 그랬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정말 이상한 그 행위를 다 시켜놓고 자기는 지금 법정에서 안 했다고 하면서 본인은 되게 무결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참 황당합니다. 예. 자, 이번 10년 구형할 때 윤석열은 뭐라고 그랬냐면 추가로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거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입니다. 이 이상민과 최상목이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윤석열이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신문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1월 16일 1심 선고를 늦춰달라고 했더니 자, 백대현 부장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증인 채택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라면서 다음 기일은 없으며 오늘 공판을 종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의원님의 선배 백대현 부장판사. 예, 지난주에 제가 예. 저희 안양고 1년 선배라고 했었죠. 예. 우선 그 증인 신문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있는 일입니다. 예. 보통 이렇게 변론 종결하려고 했을 때 신청한 측에다가 그리고 이제 저희 내란 특검 쪽에서도 증인들을 많이 신청했었는데 먼저 철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철회를 한 쪽에는 철회하시냐 이러면서 확인하고 넘어가고 이 철회 이렇게 새로 신청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일이 보통 재판 민사나 형사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예. 근데 윤석열은 피고인 방어권 얘기하면서 지금 불이타 불의타. 예. 이거를 전 국민이 저게 뭔 소리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의원님 아세요? 불이타란 말? 저는 많이 들어봤죠. 예. 보통은 법조계에서 많이 쓰이고 더 많이 쓰이는 건 사실은 수험가에서 많이 쓰입니다. 어디요? 수험가. 수험가에서. 예. 사시나 행시나 이런 변시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맞습니다. 수험생들이 불로이타 그런군요. 예. 근데 이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게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 이게 일본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이렇게 용어를 바꾼 거고
직전에도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예. 이제 뭐 불의의 타격이라는 뜻으로 불이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용어로는 뭐 기습 공격이라던가 예상치 못한 뭐 그런 뭐 타격 뭐 이런 식으로 쓰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정작 기습 공격이나 이제 불이타라면 12월 3일, 1년 전 12월 3일에 했던 윤석열의 계엄, 비상계엄 아닙니까? 예, 예. 전 국민을 상대로 불이타를 날렸는데 예. 본인이 지금 7월부터 6개월 가까이를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법 문외한이 아닙니다. 예. 본인도 수사도 많이 했고 재판 뭐 공소 유지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마지막에 뭐 소환이 잘 안 되는 증인들에 대해서 뭐 철회를 저쪽 검사 측에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재판장이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거나 정리를 하고 결심하고 선고할 수 있는 걸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예. 좀 법 기술적으로 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던 게 딱 들킨 거죠. 잡힌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예. 어떤 내용인가요? 생각보다는 좀 적게 구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측한 데는 최소 10년 이상은 구형하겠지라고 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의 구형이긴 한데요. 지금 보면은 그 문제가 되는 건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재판도 여러 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날 공수처에서의 체포 방해했던 건으로 5년 구형을 받았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문 허위로 작성하고 사후에 폐기하게 한 거. 이것이 2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구형 받은 거는요. 3가지 정도 되는데요. 국무위원회 그날의 비상계엄 날 의결권을 방해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을 공보 지시한 부분. 그리고 여인영 이 사령관의 통신 기록을 비화폰을 삭제한 지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3년을 받아서 5+2+3 10년 구형을 내린 것이죠. 예. 윤석열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하는 게 예. 왜 이거를 내란 재판보다 빨리 선고를 하게 하느냐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대현 부장판사는 어쨌든 내란 특검법에 의해서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6일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구속 기간 만료되기 전에 선고를 해서 정말 선고도 하고 구속에 대한 연장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재판부가 조금은 속도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연말 연시에 이제 윤석열 재판 뭐 여러 개 있잖아요. 사실 지금도 보면은 일반 이적죄에 대한 부분, 외환죄에 네. 대한 부분도 더 규명이 될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러니까 윤석열은 멘붕이었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처음부터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란 걸 왜 예측을 못했을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부인하는 게 본인이 그렇게 변명하고 설명하면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 재판부는 그래서 무혐의네?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정말 저희가 멘붕이 오고 저희가 월척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지금 명확한 것부터 그냥 구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란에 대한 우두머리로서 본인이 재판부에서 인정이 안 되고 무혐의가 나면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멘탈 구조는 여전히 놀랍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술 안 드시니까 조금 더 그 정신 건강은 깨끗해지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현실의 상황 판단이 아직도 흐리멍텅하냐라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